자, EBS 베스트 수능 특강 65번 한번 봅시다. 작년 EBS였는데 그냥 문항 스타일 자체가 최근 수능에서도 보일 법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미분계수를 구하는 느낌의 문제라서 뭐 딱히 수능 특강이라서라는 이유보다는 요즘 트렌드로 공부하기에 적당한 문제인 것 같아. 기출문제의 느낌도 분명 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곡선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냥 이렇게 바꿀게.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t라고 바꿀게. 미분하기 좀 편하니까 굳이 목셈 미분법 싫어요. 자, 얘랑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ft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원점에서부터 접선 그어야 되니까 접점 설정하고 뭐랑 뭐가 같다 뭐 해야 되겠죠. 자, 뭐 접점을 k, 2의 마이너스 k승 플러스의 t다라고 해볼게요. 자, 곡선 밖에서 접선 그었으니까 주어나 뭐랑 뭐가 같다로 풀어야 돼. 그쵸. 미분계수, 미계 또는 순변, 미계랑 평변이 같다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뭐 미분이야 암산 머리로 될 테니까 바로 미분하고 k 대입할게.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k승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게 평균 변화를 식 세워보면 원점이니까요. k-의 0분의 분자는 2의 마이너스의 k승 플러스의 t다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기울기겠죠.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뭐 접선이니까 함수값이 같다도 식 한번 세워볼까? 대입하자. 2의 마이너스의 k승에다가 t 더한 거 맞죠? 그게 아니지. 이거밖에 세울 식이 없는 거네. 지금은 미안합니다. 그죠? 직선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니까. 미계랑 평변이랑 같다라고 이런 어떤 관계식 하나를 얻어놨어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그럴 때의 직선의 기울기를 f의 t다라고 하재. 그러니까 얘네 둘이 지금 둘 다 f의 k가 될 수 있는 거지. 요렇게 두면 t라는 미지수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냥 2의 마이너스 2의 k승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은 상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 정리를 좀 미리 해놓자. 요 식을 좀 정리할게. t는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t는 k 넘어가고 얘도 넘어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k 플러스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의 k승 맞나?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저 읽어야 되겠지. 이번에는 f의 t의 1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2의 2분의 3승이겠지. 2루트 2니까. 얘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t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k가 먼지가 좀 보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그게 f의 k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김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t1이라는 친구를 유천은 뭐라고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F의 요게 이거다인데 FK가 이거예요. 그쵸. 마이너스의 2분의 3이다 뭐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가 딱 마이너스의 2의 2분의 3승 뭐 이렇게 잡힐 것 같아.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T1이 무엇인지는 찾은 상태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T1? 잠깐만. 어쩐지 내가 문제를 잘못 썼지. 여기 봐. 요거. 이 문제는 변수가 제일 중요한데 실수할 뻔했어. 지금 문제에서 요렇게 생긴 기울기를 뭐라고 하자고 했냐면 fk가 아니라 그치? f의 t다 라고 하자고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좀 정리해 볼게. 자, 이제 변수가 문제에서 준 변수는 t에 대한 함수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건 k에 대한 식을 알고 있다. 이제 요런 게 주로 이제 음함수의 미분 쪽에서 나오는 스타일이겠지. 자, 다시 한번 문제로 돌아와 볼게. f의 t1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찬이 아까 말한 것처럼 k에다가 뭐를 대입해야 딱 요게 나와? 마이너스의 2분의 3이 나와. 하지만 그건 t가 아니라 k죠. 그런데 특별한 k니까 이름을 좀 붙여가지고 k의 1이라고 똑같이 매칭을 시킬게. k의 1이라는 친구를 마이너스의 2분의 3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그때 t1이 뭔지가 또 궁금한 거 아니냐. 그 관계식은 여기 있었겠나. k랑 t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얘를 이용을 하면 따라서 하고, 자, k1에 해당하는 t는 당연히 t1 내가 원하는 특정 상황이겠지. t1이라고 쓰고 천천히 대입해볼게. 마이너스에다가 k 플러스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이겠구만. 자, 그 다음에 2에 몇 승이 될 거냐면 2분의 3승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문제에서 요구한 t1은 이런 상황이다. 자, 근데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f'의 t1을 구하시오니까 이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f의 t라는 함수, 난 변수가 t였으면 좋겠거든. 이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미분할 때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할 거냐를 주의하셔야 되겠죠. f'의 t는 하고 그냥 표기해 볼게. 수인아, 이렇게 썼던 건 내가 뭐로 미분했다는 뜻이야? t로 미분했다는 뜻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속미분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 하나 처리되지만 나는요 k를 t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뭐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겠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t에다가 t1 물론 t1은 이거지만 복잡하게 쓸 필요 없겠죠. 이거를 대입한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e의 마이너스하고 k1 그치? t1일 때 k1이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이거에다가 dk dt 여기에다가도 t 자리에 t1 내지는 k 자리에다가 k의 1을 대입하였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다. 뭐 이런 거 많이 봤었지.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k랑 t에 대한 관계식이 필요하단 말이지. 또 주어진 단서 중에 아직 안 쓴 거, 그 중에 k랑 t가 버무려져 있는 거를 보면 이제 요거겠죠. 물론 정리한 이것도 당연히 괜찮죠. 그치? 자, 얘를 다시 한번 재활용해 볼게요. 자, 따라서 하고 그냥 바로 미분해 볼게. k로 미분하자. 그러면 좌변을 t를 k로 미분한 식은 dt, dk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e의 마이너스의 k승은 어차피 반복될 거니까 하고 묶어주시고 먼저 앞에 다항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겠지. 그 다음에 지수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튀어 내려올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k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따라서 정리하면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의 k승이겠네. 자, 따라서 자 dt, dk 한 다음에 아무래도 우변이 k에 대한 식이니까 k 자리에다가 k1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을 집어넣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도함수란 뜻이었고 이제부터 미분계수가 된 거지. 뭐 요 정도는 6평 범위기도 했을 테니까 많이 공부했을게요. 자, k 자리에다가 뭐 대입해야 돼? 요거 대입해야지 뭐.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2에 2분의 3승이 되겠다. 자, 이렇게 라이프니츠식 미분 기호로 쓰면 좋은 이유가 이거 마치 분수처럼 뒤집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건가? 그래서 이거 뒤집어가지고 잘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에 k1이 이거였으니까 또다시 2분의 3승.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고 곱하기 미분계수 파트가 dt, dk, dk, dt 뒤집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로 뒤집고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의 2분의 3승 뭐 역수니까 해주면 딱 사라지면서 절대값 씌우는 게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뭐 요 정도 문제는 충분히 기출문제에서도 요즘 스타일로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해봤을 법한 문제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극값을 판정하는 거 아니면 변곡점을 판정하는 거 이런 것도 도함수에 활용해서 많이 출제가 되는 요소인데 신경 써야 될 건 이거죠. 극값은 언제 생기냐면 부호가 바뀔 때, 그치? 기울기가 0 된다만 찾으면 안 되겠고 마찬가지로 변곡점이라는 것도 이계도함수가 0이 된다라기보다는 부호가 바뀐다. 심지어 그게 이제 위볼, 아볼 등등을 판단 또는 극대극소로 판단하려면 부호가 어디서 어디니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걸 좀 연습할 문제야. 66번 봅시다. 자, 함수 fx가 삼각함수로 이루어져 있네. 4 곱하기 사인 제곱 플러스 뭐고 k 코사인. 뭐 미분은 어렵지 않겠습니다. 조건을 보면 가는 마이너스 10부터 10이고 함수 fx의 극대값은 정수이다. 그렇죠? 극값이 아니라 극대라고까지 말을 해줬으니까 분명 f'의 부호가 주어나 뭐에서 뭐로 바뀌는겨?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주는 범위를 찾아봅시다. 뭐 이런 거죠. 빨리빨리 미분할게요. f'은 8 내려왔다, 사인 하나 됐다, 속미분 코사인.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k에다가 사인이다. 뭐 이렇게 될 거라. 묶어주시면 자, 사인 x가 되고 괄호 치고 8배의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k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맞나?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요, 이 f'이라는 함수를 좀 미리 관찰을 해보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거는 줄여 말하면 2분의 1 사인 2x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친구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인 친구고 여기는 그냥 사인 x니까 주기가 2파이인 친구라서 얘는 적어도 2파이마다 한 번씩은 확실히 돌아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걸 왜 미리 관찰해뒀냐면 원래 사인이랑 코사인이 버무려져 있으면 막 꿀렁꿀렁 계속 할 테니까 그 값이 여러 군데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개를 다 관찰해야 되나 아니면 몇 개만 관찰해도 되나를 보려면 주기가 적어도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놔야 필요한 데만 볼 거 아니야. 굳이 6파이어치, 4파이어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나는 0부터 2파이만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sin x란 친구
뭐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생겼겠지. 자, 그러면 이제 8 코사인 x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당연히 이대로 그래프를 보기보다는 코사인 x라는 함수랑 생수 함수 8분의 k 뭐 이런 친구의 싸움으로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는 한 주기 정도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8분의 k라는 상수 함수를 지나가게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의 10부터 플러스의 10이라고 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는 거니까 당연히 8분의 k랑 이렇게 만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만날 건지 아니면 안 만날 건지 뭐 이렇게 궁금할 거 아니야. 안 만날 수가 있거든. 일단 그 두 개를 좀 볼게. 자, 첫 번째 케이스, k가 뭐보다 크면 이쪽은 부호가 일정할까요? 8이겠지 뭐, 그치? 근데 딱 8이어도 어때? 부호는 안 바뀌지. 그러니까 괜찮단 말이야. 따라서 k를 8 이상이다 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그때 8 코사인 x 마이너스의 k라는 친구, 8분의 k가 이렇게 위에 있다는겨? 그러면 상수함수가 더 크고 코사인이 더 작은 거니까 얘는 항상 무슨 수냐? 항상 음수란 말이야. 맞죠? 맞잖아. 상수함수가 더 높이 있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음수입니다. 자, 그러면 신경 쓰셔야 될 게 f'의 부호가 나는 뿔에서 마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른쪽에 곱해진 친구는 마이너스야. 따라서 sin x라는 친구의 부호가 뭐에서 뭐로 바뀌는 타이밍을 봐야 극대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타이밍을 봐야 곱하면 뿔에서 마가 되는 거지. 그럼 그게 언제냐야? 뭐 이 정도야. 대충 보면 되겠지. 사인 값이 음수에서 양수로 치고 가는 거 0 아니면 2파이 뭐 이런 되겠죠. 어차피 주기가 2파이니까 한 군데만 보자. 어디 볼래? 뭐 0 볼게요. 저는 쉬우니까. x 이퀄 0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극대 값을 찾으래. 뭐 이때 함수 값이지 뭐. x에다가 0 대입할게요. 따라서 f의 0이란 값은 그냥 k가 되겠죠. f는 여기 있다잉. k. 자, 이게 정수가 된대. 근데 8 이상으로 잡았어. 8, 9, 10이네. 일단 3개를 찾았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 계속 해나가면 된다. 자, 두 번째 케이스 해볼게요. 또 떨어질 뻔. 코사인 x랑 8분의 k의 부호 변화가 없는 때가 이 새끼 밑에 있을 때 뭐보다 작으면 되겠냐? 마8보다 밑에 있는 거겠지? 한번 해본다. 자, k라는 친구가 마8보다 밑에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여기 쓸게요. 8 코사인 x 빼기 k가 항상 양수가 되겠지, 뭐 반대일 테니까. 자, 그렇다면 sin x라는 친구가 이번에는 뿔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줘야만 극대값이 될 것 같아. 뭐 그런 게 언제겠어? x 이퀄 어디야? 180도 아닌가? 맞죠? f파이 빨리 확인할게요. f의 파이는 자, 서정아 f파이 한번 집어넣어봐라. 뭐 되냐? 마이너스의 k. 자, 이것이 또다시 정수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게 문제야. 뭐 정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냥 마8과 마9와 마10이 다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나마 까다로운 거 봅시다. 마이너스의 8초과 k가 8 미만 이런 데를 보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요거를. 코사인의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어. 근데 거기에다가 상수함수 8분의 k라는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그럼 부호 변화가 분명 두 번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첫 번째 여기 있겠지. 얘를 그냥 알파라고 두자. 그러면 얘는 대칭성 이용하면 2파이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제 어느 쪽이 극대인지를 신경을 한번 써 봅시다. 자, 코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볼게. 사인의 그래프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부호가 바뀌는 곳을 먼저 신경을 써보면 첫 번째 이렇게 해보자. 다시 한번 쓸게. 내가 비교하고 싶은 sin x라는 친구 그거 곱하기 8 코사인 x 마이너스의 k 이 친구의 부호가 필요한겨. 자, 첫 번째 알파에서 보자. 자, 알파는 분명 요렇게 가운데 자르면 180도 전에 있는 값이다 보니까
사인 값은 180도 전까지는 무조건 무슨 수야? 플러스란 말이야. 얘는 부호 변화가 없는 상태지. 그런데 초록색은 딱 봐도 조심해. 코사인에서 상수함수 빼는 거니까 코사인 빼기 상수야. 여기서 1로 넘어가는겨. 뭐에서 뭐로 바뀌냐? 뿔에서 마로 바뀐다 이거지. 그렇다면 이건 곱셈의 부호를 보니까 이거 극대야 극소야? 극대가 맞겠죠. 그럼 반대편은 아마 극소겠지만 한 번만 확인할게. 만약에 2파이-의 알파라는 친구에서의 부호를 한 번만 관찰해보자. 만약에 극소로 나오면 반대편일 수도 있을 테니까. 자, sin x는요. 2파이- 알파란 여기는 분명 요 동네 3, 4분면의 각이란 말이야. 3, 4분면일 땐 무조건 sin 값은 음수인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음수야. 그죠? 자, 그리고 그거 곱하기. 자, 또다시 코사인에서 상수함수 빼는 건데 여기거든. 이번에도 봐봐. 밑에서 위로 코사인이 치고 올라가니까 요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치고 간단 말이야. 맞냐? 그럼 얘도 부호를 관찰해 봤더니 곱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극대가 되겠지. 왜냐면 문제에서 극대값은 정수이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검증해 봐야 돼서 그래요. 자, 또 하나 부호가 바뀌는 게 있어. 8코사인이 바뀌는 건 2개 검증했고 또 하나 사인이 바뀌는 것도 있었지. 사인은 당연히 어디서 바뀔 거냐면 파이에서 바뀔 겁니다. 파이를 보시면 sin x란 친구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느냐 뭐 눈깔로 보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겠네. 자, 그거 곱하기. 코사인이 108, 코사인 요요요요요요 180도에서는 사인 상수함수가 어디든 간에 무조건 상수함수가 높겠죠. 그 말은 코사인이 더 작은 거지. 그래서 이게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곱해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극소값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내가 검증해야 될 극대값은 이렇게 두 종류가 되겠다. 맞죠? 그럼 검증해 봅시다. 첫 번째, f의 알파가 극대야. 자, f 알파가 얼마냐면 일단 4 곱하기 사인 제곱의 알파,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k배의 코사인 알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뭐 어떤 조건이 뭐 있나? 뭐가 있지? 했을 때 봐. 요 알파라는 값은 8분의 k랑 코사인이 만나는 거였어. 그 말은 당연히 요게 다 아까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0될 때 값이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건 코사인의 알파라는 친구는 8분의 k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지.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식을 변형해보자 이거야. 자,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갈 거야. 따라서 4 괄호 1 빼기 64분의 k제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플러스 코사인 알파에다가 8분의 k 곱할 거니까 8분의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 빨리빨리 할게요. 4 마이너스 16분의 k제곱에다가 16분의 2k제곱을 더 할 거야. 플러스 16분의 k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게 정수가 돼야 된다 이거지. 맞냐? 따라서 k값은 일단 마이너스의 4, 0, 4다. 왜냐면 범위가 마팔 초과 8 미만이니까 이렇게 3개가 나오겠지. 맞나요? 물론 이 검증도 해보셔야 돼. 이번에 이거는 지금 f 알파는 해본 거라서 f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도 빨리 해봐야 돼. 미안, 2파이 마이너스 알파도 빨리 해봐야 돼. 자, 근데 얘는 좀 빨리 할게요. 여기다가 2파이 마이너스 알파 집어넣을 거예요. 뭐 바뀌는 거 있냐? 어차피 제곱이니까 4 사인 제곱 알파예요. 자, 그 다음 코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또 주기만큼 땡기고 우함수 쓰면 그냥 똑같이 코사인 알파지 뭐.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알파일 때랑 2파이 빼기 알파일 때의 극대값은 같은 친구였으니까 또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요 케이스 3개, 아까 마이너스 8 이하 3개, 8 이상 3개 해가지고 총 9개의 극값이 있겠구나 라는 문제였던 것 같지.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거 기본이지만 어렵긴 하죠. 4점짜리의 기본 느낌이니까 잘 연습해보자고. 자, 그 다음 67번 한번 얘기해 봅시다. 67번은 문제 해석이 좀 필요해. 아무래도 도함수의 활용 파트다 보니까 문제 해석이 1단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계산이 이루어져야 돼. 일단 식을 보자. 양의 실수 A라고 해놓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a 괄호 로그 4의 x 플러스 1을 전체 제곱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다. 자, 그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2에 3 마이너스 x승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는 그릴 수 있겠고 위의 그래프도 뭐 a만 좀 무시하면 뭐 대충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일단 fx를 그릴 수는 있겠다라는 건 좀 생각해두고 그릴지 아니면 식으로 풀지는 문제를 마저 읽어보자고. 자, fx는 fx의 모든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하자. 요거는 워낙 뭐 수2에서 나왔을 것이고 제일 처음 본 건 수하일 테니까 이거를 모르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거 빠르게 리마인드 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주어는 fx는 fx의 실근 이거 어떤 과정을 통해 구하더라? 자,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였지. 이거 중간고사 대비 땐가 언제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요렇게 fx가 있어. 여기에다가 보조서 늑을 구워요. y는 x 그어. y는 x랑의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그 교점에서 옆으로 그어. 다. 자, 이렇게 해줬을 때 만나는 모든 근들이 ffx는 fx다의 실근의 개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혹시 원리가 궁금하다면 단순해요. fx라는 걸 잠깐만 t로 치환하는겨. 그러면 f의 t는 t다라는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게 당연히 y는 x와 fx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예시로 t1, t2, t3라는 세 개의 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ft는 t다의 근이 t1과 t2와 t3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fx를 t라고 치환했던 걸 환원,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그 fx가 t1이 돼야 되고 그 fx가 t2가 돼야 되고 그 fx가 t3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니까 상수함수 그어서 교점도 관찰하자 뭐 이런 거였잖아. 그치? 뭐 요 기본 원리 몰랐다면 반성하시고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야. 자, 그게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k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때가 언제냐 라는 거고, a 값이 달라지면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그게 좀 달라지나 보다를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야 그래프를 그려야 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먼저 앞에 거 따로 그릴게. y는 마이너스 a 괄호 로그 4에 x 플러스의 1의 전체 완전제곱 플러스 a. 이 친구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y의 프라임도 빨리 구할까요? y 프라임은 마이너스 a 그대로 있고, 유찬이 한번 미분해봐. 2 곱하기 로그 4의 x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 곱하기 L의 합은 오케이, 속미분 많지만 잘 하셨습니다. 일단 2 내려왔고 얘 1쓴 속미분 때문에 약간 로그 함수처럼 그 다음에 밑이 2가 아니기 때문에 ln 4분의 1 뭐 이렇게 붙는 거였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봅시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볼 거니까 당연히 요거 이 친구가 0 될 때가 있겠지. 그게 언제일 거냐면 x 이퀄 0일 때네요. 오케이, x 이퀄 0일 때만 그 값인 거구나. 자, 그러면 대충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로그 함수의 진수 조건 때문에 점근선 마이너스 1이 있을 거니까 여기쯤부터 기어 올라올 거예요. 얘가 적당히 올라오겠지. 0일 때 그 값인가 봐. 그 대값이겠지 뭐 대충 그래프의 개형 보면. 그 다음에 x에다가 0 대입해보면 ln 1, 로그 1, 빵, a네. 0,a 정도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를 하는 그래프인 것 같아. 맞냐? 근데 또 3까지만 그리래. 그럼 3, 얼마일지를 봐야지. 3, 하고 대입해봤더니 로그 4에 사는 1이니까 0이네요. 따라서 한 요 정도 3,0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끝나겠지. 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지수함수를 한번 덧대 그려보면서 이제 관찰을 시작할게요. 자, 먼저 지수함수 3, 어디 지나냐 하고 봤더니 3,3이네. 3,3 정도 지납니다. 여기 색칠. 그 다음
감소함수이면서 점근선 1이 있을 테니까 뭐 일단 1 요 정도 있다고 칠게요. 일단 자 그럼 점근선 1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가 요렇게 내려갑니다. 괜찮냐?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될 건 아까 설명한 저겁니다. y는 x를 그리자. 그리기 좋게 3,3을 지나게끔 문제를 준 겁니다. 뭐 이렇게 생겼겠지. 아이고야. 이게 다 y는 x. 자 그러면 얘네들과의 교점에서 옆으로 긋자 이거야. 그러면 일단 교점이 3개 있으니까 맨 첫 번째 높은 거 찍 긋습니다. 또 두 번째 여기 정도 있겠네요. 찍 긋습니다. 또 여기 정도 있겠네요. 찍 긋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교점이 총 몇 개냐면 여기 하나, 두 번째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셋,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해가지고 지금은 총 교점이 5개인 상황을 예시로 그려본 겁니다. 당연히 뭐 때문에 달라질 거냐면 A가 얼마나 높으냐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야 될까를 요 예시에서 생각을 하고 구하러 가자. 하나는 바로 보여. 봐봐. 일단 3,3 무조건 맞나? 왜냐면 여기는 확정이거든. 그러면 요 상수함수는 무조건이야. 그러면 얘가 키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 만날지 안 만날지가 다르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A 값이 3이다. 이게 하나의 관건인 건 알았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떨 때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아무래도 지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특히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 같은 걸 관찰할 때 지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가 있어? 점근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무슨 말이냐? 얘는요. 점근선 밑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요 두 번째 보라돌이가 지금은 1보다 높아. 그러니까 만났어. 근데 만약에 1보다 낮잖아? 안 만날 거야. 그럼 그 경계가 되는 게 뭐지? A 값이 1인 건가? 잘 생각해봐. 내가 상수함수를 긋는 건 여기 교점일 때야. 근데 여기에 높이가 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1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 말은 A 값이 1인 게 아니라 별의 높이가 얼마일 때가 중요한 거야. 1일 때가 중요한 거지. 이해돼? 이런 관찰. 자,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신경을 써야 될 건 별의 높이가 1일 때구나. 맞냐? 근데 사실 별의 높이가 1이면 별은 뭐게? 그치? 1,1인 거 보이죠? 왜냐면 y는 x 위에 무조건이 있을 거니까요. 이해되냐? 따라서 별의 y가 1이다라는 건 별이 1,1이다라는 뜻이야. 됐음? 따라서 이제 1,1을 지날 때가 얼마니 또 미리 좀 구해두면 좋겠네. 한번 구해봅시다. 저 로그 함수가 1,1을 지난다.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1은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암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 집어넣으면 로그사의 2분의 1 제곱 4분의 1이네. 그 다음에 플러스의 a겠네. 그러면 4분의 3a야. 호로록 하면 a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a는 3분의 4였구나. 오케이. 자, 또 다른 신경 쓸 포지션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문제에서 a가 양의 실수라고 하긴 했으니까 아무리 요 함수가 키가 낮아도 요렇게 갔다가 내려 꽂긴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아래쪽에서 무조건 한번 만나긴 할 거야. 불변이야. 근데 오른쪽 그림 중에 밑에 있는 건 없어. 그 말은 요 세 번째 보라돌이는 무조건 한 번 만나니까 뭔가 이변은 안 일어난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뭔가 해프닝이 일어나는 건 요 대가리가 3을 걸치느냐 아니면 요 그래프가 1,1을 지나느냐 마느냐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 물론 실제로 개수가 바뀌는지를 관찰을 해줘야 답이 나오지만은요. 일단 실제로 얘랑 얘 해보시면 교점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얘랑 얘를 더해주시면 정답은 3분의 13 뭐 이렇게 나와서 16으로 마무리해라 라는 건데 실제로 요거일 때 몇 개냐 이거일 때 몇 개냐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확실히 그려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는 요소니까요. 한번 확인해 볼 것. 이건 뭐 다 값은 다 알려주고 이제 더 이상 미지수 없으니까 셀프로 남겨두겠습니다. 오케이?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68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6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A1, B의 값을 B1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놓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2배 사인 4분의 파이 X. 이게 AX 플러스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다. 얘를 만족하는 A 플러스 B를 미니마이즈 하래요. 자, 일단 대충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느낌인지 보자고. 욕 하면 주기는 대충 8. 주기 대충 8이니까 뭐 요렇게 생겼겠지. 8, 4. 자, 물론 이렇게 쭉쭉 가겠죠. 반복은 되겠지. 자, 근데 AX 플러스 B가 커야 된대. 그럼 막말로 이렇게 위에 붕 떠 있으면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A 플러스의 B라는 걸 미니마이즈 하고 싶다 이거지. 해석 하나만 하면 끝나. 야, 이 1차 함수 입장에서 A 플러스 B라는 건 언제의 함수값이야? F1이겠죠. 즉 여기가 4니까 뭐 여기 대칭점 여기가 2고 요 정도의 1이 있을 때 1일 때 높이 요게 제일 짧을 때가 좋겠다 이거야.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밑에 이렇게 있는 게 좋지 뭐 여긴데 뭐. 조금 더 밑에 있는 게 좋지 뭐 여기 있는데 뭐. 하고 생각을 하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냥 무슨 선? 접선이 되겠지. 언제일 때 접선? x 이퀄 1에서의 접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네가 구해야 될 건 x 이퀄 1에서의 접선만 구하면 됩니다. 뭐 이거 구하는 건 유치원생도 아니 미안합니다. 유치원생 못하겠네요. 뭐 1학년도 할 테니까 알아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만 하면 돼요. 괜춘? 자, 그 다음 69번과 70번은 둘 다 어려운 문제가 맞으나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었던 내신 기출 모의고사에서 두 문제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반복하면 지루할까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고 중요한 문제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연습이 많이 되는 문제긴 합니다. 자, 그 다음 71번. 요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후딱후딱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다시 본 적이 있는 것도 같아. 이건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우길 수도 있어서 중간고사 내신 특강 때도 한번 실전 모의고사에서 내가 다뤘던 문제인데 빠르게 볼게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1분의 a다 이런 함수가 있대. 여기 위에 0,a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중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이 x축과 맞는 점을 bc라고 하재. 자, 일단 보자. 물론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할 건데 미분하기 전에 그릴 수 있으면 금상첨화라 그랬습니다. 자, 주원아, 저 친구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치, 뭐 항상 그래프의 특징을 관찰할 때는 우함수, 기함수, 즉 대칭성이 있는지, 점근선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해야 되겠죠. 바로 우함수에다가 0으로 수렴하는 친구야. 0,1 때 A로 최대값을 갖는 것도 자명하겠지. 그래서 마치 정규분포 곡선처럼 이와 같은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따라서 0,a에서 접선 그자라고 했는 게 3개가 보인단 말이야. 첫 번째는 평평이. 근데 이건 문제에서 배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 아닌 거 2개 그어볼게. 어디냐면 당연히 변곡점쯤이 있을 거라 이 동네는 아래로 볼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요하고 여기쯤에서 이제 접하는 접선이 하나 있을 거고 우함수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대쯤에 이요하고 접하는 직선이 하나 더 있겠지. 여기가 B고 C다 이거야. 여기 대가리가 A고요. 자, 그랬을 때 탄젠트 세타, 어디가 세타냐면 BAC 요만큼이네. 자, 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라는 친구가 3분의 4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보고 찾아달라는 건 그냥 A를 구하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우함수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지금 요거 하나에만 신경을 써보면 이거는 맨 첫 번째 문제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바로 0,a에서 그은 접선이 여기를 지났다 이런 느낌이니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이겠지. 맞냐?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냐 뭐 이런 걸 또 알아내야 될 텐데 a를 모르는 상태로 그지? 여기를 내가 가령 k, k제곱 플러스의 1분의 a다라고 둬봤자
미분계수해도 A랑 K, 평균 변화율에도 A랑 K. 그럼 둘이 같다고 연립해봤자 A랑 K에 대한 식 하나밖에 없음 뭐 이렇게 나올 테라서 좀 조건이 하나 부족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이게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를 써야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 너무 넓은 뒤 미적 분위기가 느껴지죠. 절반 띵합시다. 요렇게 쪼개면 이거 2분의 세타겠죠. 자,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알았던 것 같아.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건 당연히 2분의 세타 더하기 2분의 세타 이렇게 쪼갤 수 있을 테니까 탄젠트의 덧셈 정리 쓰면 1마 잠깐만 뭐 S라고 둘게요. 1마 타타 타프타 2S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것이 3분의 4야. 그래서 대충 찍어보고 싶은데 S가 얼마면 될까? 2면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마이다 그치? 마이면 마 3분의 마 4네. 자, 따라서 탄젠트의 2분의 세타라는 친구가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2분의 세타는 대놓고 무슨 각인데요? 예각인데 음수나면 이상하잖아. 2차 방정식 풀면 하나 더 있거든요.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럼 봐봐 4분의 3분의 1이니까 말아 올려서 3분의 4. 이쪽이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조심하셔야 돼. 그렇다면 자 탄젠트 2분의 세타가 2분의 1이야.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방향을 잘 놓치시면 안 돼. 탄젠트 세타 2대 1인 거니까 우리가 기울기 볼 때는 가로분의 세로니까 1분의 2겠죠. 눈깔로 봤더니 음수겠지.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의 2다.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의 마지막 풀이식은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모두 다 마이너스의 2로 똑같습니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럼 아까 당연히 A랑 K 미지수 두 개인데 뭐 요렇게 는 2, 이렇게 는 2 이렇게씩 세우면 식 두 개 나올 테니까 연립하면 나옵니다. 그 정도의 연립은 어렵지 않아서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자, 그 다음 72번 보도록 하죠. 자, 뭐라고 나와있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구간에 따라 정의가 되어 있는데 fx equal t, y의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함수 세팅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상수함수와의 교점 찾아라 이러니까 그래프만 잘 그려라 라는 거거든. 뭐 그래프 그려보지 뭐. 자, x가 1보다 작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의 1분의 a 괄호 x 플러스의 1의 완전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질문. 이제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네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그릴래? 무턱대고 미분? 힘들잖아. 4차분의 3차, 3차 뭐 이렇게 나올 거거든. 힘들어. 그럼 항상 분수함수 미적분에서 분수함수 나오면 먼저 뭐부터 해놓고 시작하자. 이건 미분을 할 때도 그렇고 적분을 할 때도 그렇고 기본적인 분수함수를 대하는 태도야. 머리를 가볍게 만들자. 대가리 가볍게, 즉 대분수로 만들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머릿속으로 쪼개보면 A는 어차피 개수고 이거 1 플러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보이지? 맞아?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슬슬 짬이 찼으면 고3짬 짜면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이런 친구 미분 없이 그릴 수 있어야 돼. 외우란 뜻은 아니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일단 특징들 살펴볼까? 무슨 함수? 일단 기함수. 그지? 그 다음 극한값 따져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에 무한대로 가든 0이겠죠? 그 다음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미분 없이. 어떤 조작으로 최대 최소 빨리 찾아지냐? 요거 이렇게 보신 다음에 보면 최대 최소 빨리 찾아져요. 분모 분자 x로 나눠.
그러면 여기는 상수가 되고 이건 이거다 될 거 아니야. 그럼 분모는 언제 최소야? 1일 때 최소지. 근데 분모에 최소가 있다 보면 전체로는 최대겠지. 그러니까 이 함수는 x = 1일 때 최대값을 가질 겁니다. 대충 빠르게 그려볼게. 1, 얼만데? 1이요. 자, 그 다음 그래프는 올라가다가 수렴하겠죠. 기함수래매.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맞냐?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씩 변형한 거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 얘를 일단 어디로? y축으로 1만큼 편이동하래. 그럼 원래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여기로 오면서 요 정도 이제 새로운 점근선 생기면서 찍고 올라갔다가 찍고 이렇게 가겠지? 여기가 2가 됐을 거야. 하나씩 올렸으니까. 맞냐? 그 다음에 그것을 몇 배 할 거냐면 이제 A배를 할 거예요. 자,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fx의 그래프를 이쁘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1일 때 0을 치나 그거는 A배를 해봤자 똑같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땐 0이야. 근데 0,1이었던 건 A배가 돼서 A가 됐고요. 극대값 2였던 건 1,2a가 됐을 겁니다. 키가 컸다 이거지 뭐. 그치? 그리고 점근선은 A에 이렇게 있을 테니까 그래프가 내려와서 접하고 올라가. 근데 1까지만 그리래서 여기서 멈췄어요. 오케이?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초과는 단순해. 요 오른쪽에는 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의 d다. 뭐 이런 3차 함수가 지나가는데 뭐 미분이 가능한 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쁘게 여기서 붙었다가 꿀렁 이렇게 가겠지 뭐. 됐죠? 그럼 사실 가족것만 읽어도 게임은 끝납니다. G0이 뭔데? 상수함수가 0일 때의 교점. 그게 몇 개래? 2개래.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쪽도 하나 있어야 되겠지. 따라서 도라도리는 쭉 왔다가 접하고 올라가는. 그게 내가 원하던 3차 함수지. 오렌지는 치워. 맞냐? 그 다음 나조건. 4의 좌극한에서 4의 우극한 빼면 2다. 당연히 이런 함수에서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건 극값 내지는 점근선이야. 먼저 점근선 검증해볼게. 점근선의 좌극한 교점 몇 개? 4개. 좌극한은 작은 거니까. 우극한 몇 개? 3개. 안 맞아. 그래서 4는 여기였네. 확인해봐. 좌극한 몇 개? 3개. 우극한 몇 개? 1개. 뭐 맞단 말이지 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3차 함수의 식만 빠르게 구하시면 됩니다. 3차 함수 오랜만에 수투 복습합시다. 여기 극대값이고 극소값이잖냐? 극소값과 극대값의 차이가 4야. 따라서 3차 함수의 극대극소 차이 공식 2분의 최고차항 곱하기 델타 x의 세제곱. 근데 요게 4예요. 델타 x가 2겠죠. 델타 x란 여기랑 여기의 x값 차이겠지. 맞냐? 그 다음엔 또 뭐 비율관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극소가 3, 극대가 1, 변곡점이 자연스럽게 2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0이었겠지 뭐. 따라서 요 3차 함수는 여기다 씁시다. 따라서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은 1이고요. 0에서 만나고 3에서 접하던 친구네 하고 가볍게 푸시면 됩니다. 마무리 F에다가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 집어넣으세요는 하시면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방해해줘야 돼요. 자, 7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3번. 0초가 2파이 미만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코사인 x 더하기 1에 대하여 y는 fx가 직선 y는 t와 만나는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cd라고 합시다. 뭐 일단 대충 그림을 그려서 뭔 상황인지 볼게. 자, 코사인 x 플러스의 2일이니까 여기 2가 있을 거고 가운데 1이 있을 거고요. 요 정도의 2파이까지만 보세요니까 2파이가 있을 거고 코사인이 요래 올라갈 거야.
여기 파이겠지. 자, 걔랑 상수함수 y 콜 t가 만난다. 여기를 알파 t, 여기를 베타 t라고 하지. 그냥 알파라고 쓸게요. 자, 그 녀석의 접선이 y축하고 만난 점이니까 접선. 여기쯤에 c, 여기서의 접선, 여기쯤에 d. 이렇게 있다. 자, 선분 CD의 길이를 GT라고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GT라는 거야. 접선의 y절편 찾고 접선의 y절편 찾고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하면 될 테니까 일단 나중에 식 구할 수 있겠지 뭐. 일단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하고 단서 정리부터 합시다. 첫 번째가 뭐냐? 맞다. 알파를 대입하면 t가 나오고 베타를 대입해도 t가 나오네. 따라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은 t야. 마찬가지로 코사인 베타 플러스 1도 t야. 맞냐?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삼각함수다 보니까 대칭성을 살리면 베타라는 거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베타 t는 어차피 알파랑 얘는 대칭으로 살아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2파이 알파 t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만약에 미지수 줄이고 싶으면 저렇게 쓸 거고 베타를 살려야 되면 그냥 살릴 거고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F'의 알파 t, F'의 베타 t는 0이다. 미분을 해야 된대. 자, 그럼 이제 이 식을 미분합시다. 속미분 신경 쓰면서 갈게요. 코사인 미분하면 먼저 마이너스의 사인의 알파 t,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입장이니까요. 알파 프라임 t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우변 1이다야. 맞냐?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문제에서 F'의 알파 t래요. F'이 뭐지? fx가 문제에 처음 나와 있었던 코사인 x 플러스 1이니까요. F'x라는 건 그냥 마이너스의 사인 x겠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F'에다가 알파 t를 집어넣을게. F'의 알파 t를 집어넣은 건 결국은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예요. 근데 마이너스의 사인 알파가 뭐냐? 면 알파 프라임 t분의 1이에요. 맞냐? 그죠? 물론 이거는 식 쓰고 난 다음에 그래프로 당연히 보고 풀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F'의 베타 t는 뭘 거냐면 마이너스의 사인의 베타예요. 근데 마이너스 사인의 베타가 뭐냐? 똑같이 생겼을 테니까 이거 분의 그냥 베타로 바꿉시다. 베타 프라임의 t 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과연 얘 더하기 얘가 0이냐 뭐 이런 정보인데 어떡하지? 이 식을 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이용해보면 넘겨 알파 프라임 t랑 베타 프라임의 t를 더하면 빵이다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를 이용했을 때 둘이 서로 반대라는 거니까요. 더하면 0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식 말고도 요 식의 의미를 생각하면 게임 끝났었지 사실. 이 식의 의미가 뭐야? f라는 함수의 알파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냐야. 이거였다. 그러고 보니까 보라돌이 기울기네. 그죠? F'의 베타가 뭐야? F라는 함수의 베타에서의 기울기야 이거였네. 둘이 당연히 대칭이니까 당연히 합은 0이겠지. 하고 봐도 괜찮고. 맞냐? 자, 그 다음 이제 니은 봅시다. 알파 프라임 t랑 베타 프라임 t를 곱해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둘이 곱해보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식을 유도해 놓은 건데. 알파 프라임 t랑 베타 프라임 t를 바로 곱해볼게요. 알파 프라임이랑 베타 프라임을 곱하면 얘를 활용해보셈. 마이너스 사인분의 1이겠지. 얘도 마이너스 사인분의 1이겠지. 그러면 사인분의 1이 뭐더라? 코시퀀트인가요? 코시퀀트 알파 t 곱하기 코시퀀트 베타 t다 이렇게 나오지. 아니 어차피 마이너스 지워졌고 역수를 코시퀀트로 바꾼 거니까. 근데 그게 마이너스 코시퀀트의 제곱이냐 이렇게 나와 있거든. 베타를 없애고 알파로 통일하래. 그때 필요한 게 이거였지. 베타라는 친구는 2파이 마이너스의 알파랑 똑같아요. 그러면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바로 마이너스의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시퀀트 제곱의 알파다. 뭐 정리할 수 있겠지. 관계식 갖고 다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드디어 디귿 정도가 음함수의 미분 또는 합성함수의 미분,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미분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G'을 보자. G'이 뭐였니? G가 뭐더라? 높은 데서 낮은 걸 빼야 된대. 좀 귀찮겠다. 접선을 각각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식으로 구해볼게. 보라도 잘 안 보이지. C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의 접선이야. 식 세워볼게. Y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알파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알파 컴마. Y좌표가 얼마냐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입니다. 맞냐? 정리하자. 따라서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y절편 찾아야 되니까 y는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1입니다. 맞지? 물론 여기 있는 건 다 알파 t, 알파 t, 알파 t는 함수야. 근데 귀찮아서 안 쓰고 있는 거 뭐 이제는 알 거고. 자, 그러면 요 타이밍에 따라서 하고 cd를 바로 구하자. gt겠다. 왜냐면 뭐 베타일 때도 식의 생김새는 다 똑같을 테니까 그냥 베타로만 바꿔서 뺄게요. 자, 그럼 먼저 알파 사인 알파라는 항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있고요. 거기서 뺄 겁니다. 1은 어차피 둘 다 반복돼서 사라질 거니까 베타 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베타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맞냐? 자, 그러면 여기다가 미분한 다음에 2분의 1 집어넣을게요. 그럼 미리 예측을 해봐. 얘를 t에 대해 미분하면 알파 t라는 함도 있을 거고 그냥 알파 프라임 t도 있을 거고 사인 알파도 있을 거고 사인 알파 프라임 베타도 있을 거고 베타 프라임도 있고 막 그러겠지. 그러면 내가 실상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알파도 구해야 되고 베타도 구해야 되고 알파 프라임도 구해야 되고 베타 프라임도 구해야 된단 말이야. 미지수가 너무 많아. 줄이자. 미리 이걸로 줄여두면 좀 좋을 것 같아. 정리할 수 있는 거 있나 볼게요. 베타를 딱 갖다 바꿔볼게. 얘부터 먼저 땡겨놓고 얘만 바꿔보자 먼저. 베타가 뭐냐면 2알파 마이너스의 알파야. 2파이 마이너스의 알파야. 그 다음에 사인의 베타는 뭐냐면 사인의 2파이 빼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밖으로 땡기고 사인 알파야. 코사인의 2파이 빼기 알파는 주기만큼 땡기면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우함수네. 그럼 그대로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 이거를 빼세요야. 똑같은 거에서. 지워지는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뭐 지워지는 거 있나 볼까요?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알파 지워졌네. 그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잘 봐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총 마이너스 알파 사인 알파거든. 여기도 알파 사인 알파 있네. 지웠다. 그럼 남아있는 건 마마 2파이 사인이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2파이 곱하기 사인 알파 t다 라는 단순한 함수가 됐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고 싶냐면 t자리에 2분의 1 대입하고 싶거든. 그럼 먼저 t가 2분의 1인 상황을 먼저 구해놓고 갑시다. 뒤에 풀이 과정이야. t가 2분의 1인 상황. 그게 어떤 상황이야? 상수함수 2분의 1과의 교점이야. 맞죠? 그럼 2분의 1이랑 만나는 거 몇 도냐? 3분의 파인가? 이제 3분의 파이. 아니다. 미안. 얘가 는 2분의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려면 알파라는 값은 3분의 2파이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도 미리 구해놔야 돼. 알파 프라임에 미리 구해놔야 되거든. 알파 프라임에 관련된 식 여기쯤에 있다. 이거 좀 재활용하자. 그 글씨 이쁘게 써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여기다가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얼마냐?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뒤집어 알파 프라임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뒤집어가 되겠지. 물론 알파 프라임 t지만은 t 생략한 거예요. 됐냐? 미분해서 마무리할게. 계산 실수 없지?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맞고 루트 3분의 1 뒤집었고 마이너스 붙였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G'은 하고 미분합시다. G의 프라임은 2파이에다가 자, 얘는 코사인의 알파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미분의 알파 프라임의 t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분계수 구할 거니까 t 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해볼게요. 2파이 그대로 오고 코사인 알파, 알파가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그럼 마마 지워지고 루트 3분의 2파이네. 루트 3분의 2파이 유리화하면 3분의 2 루트 3파이. 맞네. 디귿도 참이네. 오케이. 뭐 요것도 변수가 좀 헷갈리는 합성함수 내지는 음함수의 미분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4번 봅시다. 거의 다 끝나가요. 74번은 문제 자체는 되게 짧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거라 빠르게 하겠습니다. 극값이 없다의 뜻이 뭐야? 도함수의 부호가 안 바뀐다. 그걸 어떻게 관찰할까요? 식이 간단해 보여도 미분하면 좀 복잡해지거나 하는 문제가 종종 있어서 자, 일단 f를 바로바로 미분할게요. f의 프라임은 2a sin x 코사인 x. 그 다음 뒤에는 마이너스의 루트 2의 코사인 x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사인 x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 돼.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건 또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이 친구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얘가 아무리 커도 음수다 이던지 아무리 작아도 양수다 이던지로 가야 되니까 또 얘를 주인공으로 해서 미분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지. 맞냐?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그냥 그런 3, 4점짜리 기출문제보다 조금 더 공부할 게 있는 이유는 이제부터 얘가 미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지 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 사인이나 코사인은 미분을 계속해도 계속 살아있을 거고요. 얘는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면 코사인 2x 가까워지는 거 알죠? 코사인 2x처럼 되는 건 알죠? 왜냐면 2분의 사인 2x를 봐도 괜찮고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으로 다 괜찮고 아무튼 코사인 x 그럼 계속 코사인 사인 막 이렇게 막 세 개가 있어. 이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왜냐면 a가 살아있으니까요. a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호 변화 즉 그래프를 관찰하기 힘들 것 같다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좀 테크닉 또 한번 연습해두세요 라는 얘기였냐면 일단 문제에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고 범위를 줬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짓이 뭐냐면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은 둘 다 양수지. 그래서 이 식을 사인 x랑 코사인 x를 묶어내서 식을 좀 바꿔보자 이거야. 자, 사인이랑 코사인 묶어내면 2a 마이너스 사인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 코사인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양수야. 자, 근데 당연히 이 친구의 총 부호 변화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요것만 관찰하자 이거야. 이해되냐? 자, 요것만 관찰한다는 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뭘 하겠다는 거냐면 y는 sin x분의 루트 2 플러스 2 코사인 x분의 1 이라는 친구와 상수함수 2a와의 대소관계가 일정해야 된다라는 문제로 바꿔서 풀겠다 이겁니다. 이해되냐? 그러면 아까 내가 관찰했어야 될 이 함수보다는 훨씬 더 단순한 함수로 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으니까 잘 봐도 뭐 이런 얘기지. 뭔 말이냐면 기출문제 중에 이런 건 많아. 너네 2의 x승 뒤에 머시기가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부호 변화가 없다. 이런 건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이건 바로 보일 거 아니야. 얘가 양수면 된다라고. 아니 얘만 부호 변화가 없으면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부호가 안 변하는 친구가 있으면 걔를 따로 빼낼 줄 아는 센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빨리빨리 미분해서 그래프를 관찰하겠습니다. y의 프라임은 뭐 사인분의 1 그대로 몫의 미분법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저 친구가 코시컨트니까 코시컨트의 도함수로 해도 괜찮아요. 뭐가 편할까? 루트 2에다가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퀀트 코탄젠트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분의 1은 시퀀트니까 시퀀트 미분하면 시퀀트 탄젠트 씩씩탄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도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고도 다시 계산할 땐 사인 코사인을 써야 되겠다. 자, 얘는 분모가 사인 2개 있습니다. 그거분의 마이너스의 루트 2의 코사인이죠. 더하기. 시퀀트도 코사인 분의, 탄젠트도 코사인 분의, 니가 코사인 제곱 분의가 될 거고, 분자에는 사인이 하나 있을 겁니다. 난 얘가 0 될 때가 궁금하다 이거야. 맞죠? 얘가 0 될 때가 궁금해. 왜냐면 그게 극값의 후보니까요. 그래야 그래프의 개형을 볼 테니까. 자, 그러면 넘겨보면 얘만 넘겨야겠다. 사인 제곱분의 루트 2 코사인 이퀄 2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따라서 크로스로 곱해볼 건데 봐봐요. 코사인을 내려오고 사인이 1로 올라가면 탄젠트 세제곱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렇지? 코가 내려오고 사인이 올라가면 그게 2루트의 2예요. 따라서 세제곱해서 2루트이니까 탄젠트가 얼마? 루트 2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자, 그러면 탄젠트가 루트 2가 될 때가 바로 극값인데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좀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야 정확하게 EA의 부호가 나올 테니까. 물론 이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주관식이 아닌 이상 그냥 이럴 때 값이 답이긴 하겠지만 정확한 범위 같은 게 중요하면 이때 극대인지 극소인지 한번 판단을 해봐야지.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 x가 2인 0부터 90도 사이의 값은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테니까 루트의 2가 되는 시점이 한 번쯤 있을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요 도함수가 양에서 음으로 바뀔 것이냐 음에서 양으로 바뀔 것이냐만 신경을 써봅시다. 양에서 음이냐 음에서 양이냐. 좀 헷갈리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헷갈리면 이거 통분해보면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로 통분해볼게. 얘는 2 코사인 제곱이 필요한겨.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루트 2 코사인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사인 제곱만 필요한 거니까 사인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 녀석의 부호가 필요한 거지. 요게 이 타이밍에 뭐에서 뭐로 바뀔까요? 유찬은 뭐에서 뭐로 바뀔 것 같아요? 요런 거가 항상 부호 변화가 좀 귀찮거든. 왜냐면 식 변형을 하다 보니까 난 탄젠트 값이 루트 2다라고 구했지 코사인산이 각각 얼마더라 안 구해서 헷갈린단 말이야. 요런 걸 할 때 주변에 있는 값을 대입해보거나 이제 극단적인 값을 대입해보는 게 편하거든. 막말로 0 대입해봐 무슨 수야? 음수죠. 맞냐? 그 말은 이 동네에서는 음수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친구는 음에서 양으로 바뀔 것이다. 라서 이제 극소값이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얼마인지 빨리 대입하면 되겠지. 탄젠트 x가 루트 2인 상황을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근데 또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대입해야 되겠네. 얼마인지 금방 구할 수 있죠. 자, 탄젠트 x가 루트 2야. 현진아, 빗변의 길이 얼마게? 1이고 루트 2면? 루트 3이요. 자, 그렇다면 사인 x는 뭐분의 뭔가요? 쭉 말해보세요. 뭐야, 방금 잘하다가 코사인 x는 뭐분의 뭔가요? 루트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따라서 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y값이 사인 x분의 루트 2 뒤집을 루트 3이겠죠. 플러스 2배 코사인 x분의 1 2분의 루트 3이겠죠. 따라서 2분의 3루트의 3이다 라는
극소값을 갖는 함수. 그게 바로 이겁니다. 대충 그리면 이렇다는 생기야. 이렇게 생겼고 요게 2분의 3 루트의 3. 자, 얘랑 y는 2a가 대소관계의 변화가 없어야 된다. 없으려면 당연히 밑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2a는 커봤자 이 값이겠네 해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지. 물론 실제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모의고사다 또는 시험이다 그러면 어련히 경계가 될 때가 최대이든 최소겠고 뭐 최대니까 최대라고 물어봤겠지. 니까 이런 관찰 필요 없이 대충 단젠트 x 루트 때 값 빨리 찾고 대입만 하고 나누기 2 하고 답을 구해도 되지만 공부할 때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일단 5단원 레벨 3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이제 6단원도 한번 비슷한 식으로 해볼 테니까 늦게 오신 분도 EBS 베스트 6단원부터 빨리빨리 제대로 합류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갈게요.